구치소 생활에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하던 윤 전 대통령이요. 이른바 기미상궁까지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러니까 파면 전, 직무는 정지됐지만 파면 전인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서울구치소의 그 밥을 독극물 테스트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거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는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 상궁이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른바 감식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식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대통령이 상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크게 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예. 그런 일을 막고자 이제 감식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구치소는요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어떤 상한 음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감된 처지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대통령처럼 일종의 경호처 직원을 감식관,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미상궁인데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본인의 처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란수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멀쩡한 대통령처럼 진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도소장 김현우. 이거 김현우 진짜. 잠깐 좀 혼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우 교도소장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예,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교도관 7명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예. 얘기 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도소가 진짜 윤석열의 휴양지였던 것 같아. 휴양지.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장 바뀌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는 완전 자기 세상에서 심지어 거기 기미상궁까지 있었다. 뭐 독극물 들어있었을까봐. 라는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석열에게 배급될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를 포장 상태로 일단 받은 다음에 네. 구치소로부터. 그렇죠. 독극물 검사를 뭔 실시했다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 먼저 먹어보고 이제 주는 거야? 그런 거였고요. 아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예. 윤석열의 독거실이 있는데 거기 복도 쪽 창문이 당연히 있겠죠? 네. 거기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경호처가 요청을 했고 이걸 또 구치소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독거실에 양 옆에 방을 비워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비웠더라고요. 그래서 총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웠는데 와. 나머지 1개 수용실에는 그럼 뭘 했느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 전담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담팀이 24시간,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아예 저기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조선시대 그리고 왕이죠, 왕. 뭐냐? 여기가 이제 과밀화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예,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써 있네. 152%라고. 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하고는 아예 그냥 차단하는 가벽까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범죄자랑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진짜 휴양지 맞네. 휴양지. 거기에다가 출정 또는 면담을 위해 수용실 밖으로 나갈 때 저 예. 아까 보시면은 전용구가 있었어요. 저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네. 전용구를 통해서 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자유롭게 CCTV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빤스만 입고. 빤스만 입고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건 제 내피셜인데. 그건 제가 봤어요. 그건 이제 2차 때니까. 네, 우리가 2차 때. 체포하러 갔을 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짧게 있고 그리고 엽기적으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라 전 그런 성경책은 처음 봤어요. 이따만한 성경책을 탁 보고 있으면서 특검이 문을 딱 여니까 착 쳐다보는데 너무 놀란 거죠. 우리 그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빤스 얘기는 봤어요? 네, 그 본 얘기는 뭐 자랑은 봤어요, 아니니까 저희가. 그거는. 네. 돌아다닌 것까지는 못 봤고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요게 이제 1차 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교도소장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힘들지. 천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보석 신청을 했는데 했죠. 다행히 오늘 결과가 나왔죠. 네, 보석 신청 기각됐습니다. 네. 구속 상태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당연한 보석 거니까. 신청 이유가요. 실질적인 방어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예. 기각했습니다. 네. 아니 이 상상이 갑니까 이거 이런 특혜 이 김현우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교도관들을 차출해 갖고 3교대로 24시간 돌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이제 물론 교도관들이야 구치소장이 시켜서 한 할 수 없이 거더라고요. 했을 텐데 네. 직권남용 혐의가 좀 짙어 보여요. 교도소장. 예. 네. 왜냐면 직권남용죄가 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거든요. 물론 네. 이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그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3교대로 밤까지 새가면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지. 네. 교도소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직권남용죄. 예. 네. 이건 반드시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당연히. 처벌입니다. 처벌. 네. 처벌 받아야지. 기본 규칙을 걔도 그 규칙 지키지 않았고 수용소 규칙 지키지 않았고 네. 그 수용소 안에 규칙이 다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전혀 지키지 않았으면 이건 처벌 대상이죠. 예. 네. 제가 그리고- 또 서대문 형무소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아, 네. 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시네요. 네. 아니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우리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가서 그 교도관들에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 들어가는 날부터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백 번을 시킵니다. 어. 왜냐하면 길을 들이기 위해서. 아.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성 학생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어휴, 그런 건 그리고 안 되지. 연필 하나를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징벌방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 것이 형무소이고 자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면 저것은 교도소장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해야 이제 돼. 과거 얘기고 사실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구금시설이 다 1급 보안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호 인력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 1급 보안시설 외부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곳이 어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일을 시킨 거야. 거기 경호가 뭐가 필요해. 맞습니다. 예. 1급 보안시설에 아예 외부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데. 네. 근데 나는 그 김희상궁이 있었는데 나는 얘네들이 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그렇게 그 김희상궁 역할을 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있죠. 아 있어요. 아니, 이제 그 명칭은 김희상궁은 아니고 이제 아. 감식관이라 그래갖고. 아, 이름이 따로 있어요? 감식관이라고 아, 갖고 그래요? 있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침 뱉지 않았을까? 아, 경호원들이. 아니 이거 다 해갖고 다 이거 할 수 있잖아. 아, 네. 아, 재밌는 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기미상궁이 웬 말입니까? 기사 제목을 기미상궁으로 단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 1월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을 때 구속이 됐던 윤석열 3월 8일 지규현 판사에 의해서 이제 구속 취소되기 전까지 구속 수감돼 있었던 서울 구치소에서의 일입니다. 교도관 7명이 전담팀으로 있었다. 이 얘기는 어제도 했었고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호처가 윤석열이 먹는 음식을 점검하는 이른바 기미상궁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 내용도 있고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도 확인한 결과인데 매 끼니마다 서울 구치소로부터 이제 나오는 음식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포장 상태로 경호처가 받아가지고 독극물 검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방법이 웃기지 않아요? 자기네가 먹어봤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저기 은수저 꽂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영화 그 광해 찍어요? 어이가 아 없어, 그러니까 네. 이거 저-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전 처음에 이제 김미 이야기를 김미 죽은 깨는 도미나 크림 그것도 생각나고. 아그 특정 상표를 자꾸 그렇지. 얘기하시면 요즘 없어지지 않았나요? 있어요. 있어요? 팔아요. 이거 의사 그것도 처방 생각나고 있어요. 살수 있어요. 의사 처방 있어요. 네, 제가 기미 때문에 알아. 그다음에 그 저기 컨트리 꼬꼬 음악 중에 김미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스웨덴 아바 예. 아바 그룹 진짜 중에 뭐 하는 김미 댄싱 투나 이런 노래도 있고.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 텐데요. 음이 그거 조금 더 음이 굉장히 흥겨웠던 낮네요. 아, 음이 저거 한 음이 옥타브 올라가야 엄청 돼요. 이번에 네. 낮게 불러서 그래. 아바의 노래도 뭐 유명한 노래고. 네. 예. 아무튼 그 김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야 이런 것도 평론해야 돼. 진짜 힘들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걸 평론의 영역 참 진짜 좀 힘든 뉴스이긴 하죠. 네,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이 구치소에 수감된 첫살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에 형사 구속이 그렇죠. 됐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직위 집행정지는 돼 있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 그렇습니다. 신분이어서 예. 제가 경호처 관련법을 했더니 보통 매뉴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먹는 거에 청결도 조사나 오염도 조사 같은 걸 한다는 그게 이른바 이제 과장하면 기미상궁 이런 예. 건데 이게 과연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유효한 방식이었냐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단체 배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아니 현직 대통령에 네.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건 좋죠. 그 당연히 공무를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수감 상태라는 건 공무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직은 그러니까 정지됐으니까요. 죄가 있어서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사람에게 경호처가 이렇게 뭐 이거 흔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쌉 오버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서야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거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독거실 내에 복도 쪽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경호처의 요청이 있어서 이걸 구치소가 받아들였었고 독거실 주변에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우고 그중에 방 하나는 또 전담팀이 24시간 상주하는 방으로 썼다는 겁니다. 뭐 특혜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말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정시설이란 감옥 예. 그게 뭔가 하면 불편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바꿔라 교정해라. 그래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교정시설에 넣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푹신푹신한 침대에 자고 자기 멋대로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그냥 놔두지. 예. 교정시설은 불편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뭐 대부분의 구치소가 그렇지만 서울구치소는 유독 또 과민 현상이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방 3개나 이제 비워야 되면 다른 그 수용자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그런 하잖아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동부구치소에 더 막 있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나마 쾌적하고 넓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입감됨으로 인해서 더 과밀하는 과도하게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기사를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있었던 시절에는 있을만 했던 거야. 얼마 전에 왜 그 뭐 1.8평에 뭐 서바이벌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건 구치소장 바뀌고 나서 힘들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특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특혜가 없어지니까 힘들다. 그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시점부터 윤석열에 대한 대우가 과거와 달라졌는지 아니면 김현우 구치소장이 인사조치돼서 바뀐 이후부터 달라졌는지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현우 구치소장의 전후로 달라졌다면은 김현우 구치소장의 직권 남용 또는 구치소 관련 법규나 규칙 위반 이런 것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했을 때 1차 공판이고 그날 보석신문이 있어서 나왔던 날 있잖아요. 살이 쏙 빠지고 뭐 머리도 자르고 나왔던 그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살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구치소장이 바뀐 이후잖아요. 그리고 그 전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의원들이 가서 열람했던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속옷 입고 난동 부린 날.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던 거 아니에요. 살이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때 술 안 들어갔겠냐. 핸드폰까지 반입이 될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치해복권이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일지도 쓰지 않았고 24시간 이 8명이 세계조로 나눠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흔적도 안 남기고 있으니까 들여다볼 지점은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하물며 광해군하고 연산군도 일지를 썼어요. 그럼요. 일지를 안 썼다는 것은
행적이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의심되는 것은 뭐 음식을 뭐 특별하게 술을 먹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핸드폰이라고 봐요. 강희구 연락, 부속실장이 예. 왔을 때 핸드폰 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직원들 핸드폰 같은 경우를 마음대로 썼다. 그 영화 같은 데 감옥에서 핸드폰 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법관들한테 전화하고 뭐 어디 밖에다가 검찰청에 전화하고 자기 수족들한테 전화했을 가능성 있지 않나. 이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죠? 아니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황당무계하죠. 사실 그 사람이 그 변호인 접견도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막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새벽까지. 도대체 둘이 접견해가지고 뭐 했죠? 나는 그것도 황당무계한 게 접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럼 그 사람이 그 접견한 내용이 뭐 자기 사건 관련된 내용을 접견을 했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 재판받았던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정말 유의미하게 뭔가 예,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온 거 그동안 하나도 그렇지도 없거든요. 않고. 그러면은 재판들 이상하게 받고 예. 본인은 변호인들하고 그냥 노닥거렸다는 건지 그런 거를 허용하면서 이 사실은 김현우 구치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난 행정 규칙에 보게 되면 예. 그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마음대로 자기 재량에 따라서 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요. 예. 나는 그 행정 규칙 102조인가 뭐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의 이 형벌권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걸 도움이라고 예, 하는 거지 예.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도움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것일 뿐이었지 이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먼 거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전부 다 들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오히려 더 들어가 가지고 왕처럼 노릇하고 그 모든 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쳐주고 만들어줬다는 건데 이게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가 나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 일부 좀 어이없어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라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 김현우 소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호처에 일종의 고문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압박 혹은 협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문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 확인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 혹시 여기서 끝이겠는가? 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핸드폰 씁쓸하고. 꼭 확인해야 돼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접견을 했다는 인물들 당시에 왜 대통령실 뭐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국무회의 비슷한 것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의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강희구 부속실장 거는 뭐 개 사진을 봤다 이런 게 있었는데 더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때 이게 결국은 교정본부는 법무부 장관 소관 아니에요? 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복을 받았을 그거는 전부 다 가능성이-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오히려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너와 좀 제대로 우리 대통령님을 잘 보필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김현우의 개인적 일탈로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교정 직원들마저도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획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으로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뭘 획책하는 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분명하게 제대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예.